안녕하십니까? 오늘 정치권은 재보궐공천, 민주당 원내지도부 재편,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사고까지 여러 이슈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국민의힘 이용 전 의원의 출마 선언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불렸던 이용 전 의원은 6월 3일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출마 선언 그 자체보다 윤석열 정부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개 사과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죄송하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변명하지 않겠다, 국민께서 주시는 회초리를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언 도중에는 울먹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수행실장을 맡았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만드는 일에 함께했다면 정권의 실패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늦었지만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결국 선거에는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사과와 동시에 민주당의 폭주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견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출마 선언은 단순한 반성의 메시지라기보다 하남갑 보궐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정치적 재출발 선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하남갑 선거는 앞으로 여야 모두에게 상징성이 큰 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광재 후보를 중심으로 수도권 민심을 확장할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한병도 의원이 다시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년 5월까지 앞으로 1년 동안 후반기 국회 원내 전략을 지휘하게 됩니다. 이번 선출은 단순한 인물 교체가 아닙니다. 후반기 국회 운영, 상임위원장 배분, 주요 법안 처리, 그리고 8월 전당대회 관리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 특검 문제와 관련해 특검 처리 시기와 절차, 내용은 지방선거 이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계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옅을게 또는 엿단멀게 상임위원장 배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 충돌의 가장 큰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당면 과제는 분명합니다. 첫째, 후반기 원 구성 협상입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법안 처리입니다. 셋째, 8월 전당대회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넷째, 지방선거 이후 당내 흐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현재 원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힘을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협치 실종이라는 비판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와 균형입니다. 빠르게 처리해야 할 법안은 처리하되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에서는 여론을 세밀하게 살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호남 재보궐 공천 결과입니다. 전북 군산 김제부안을 지역구 보궐선거 후보로는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이 전략 공천되는 방향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이택 전 의원의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곳입니다. 또 다른 관심 지역은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입니다. 이곳에서는 김의겸 후보의 전략 공천 여부가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김의겸 후보는 군산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초대 새만금 개발청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민주당은 김의겸 후보에 대해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1위라는 점도 공천 명분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김의겸 후보 공천을 두고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장직을 8개월 만에 사직하면서 역대 최단기 청장 기록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지역구 이슈와 과거 논란도 공천 판단 과정에서 변수로 거론됐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지역 현안 이해도와 경쟁력을 앞세워 전략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는 임문영 전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부위원장이 출마하게 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민형배 의원이 광주시장 출마에 나서면서 보궐선거가 열리는 곳입니다. 제주 서귀포 지역에는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거론됐고, 대구 달성군 지역에는 박형용 민주당 대구시당 달성군 지역 위원장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곳입니다.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은 공주부여청양 지역도 있습니다.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이 출마 제안을 받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민주당은 젊은 법조인 출신 인물 한 명도 추가 검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종 판단까지는 23일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온 논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종업 판사 관련 사안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법원과 검찰 내부의 압박 분위기를 언급했고, 판검사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죽음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비판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의 정치적 의미를 덧치우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말싸움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원과 검찰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권, 법사위 운영이 맞물리면 여야 갈등은 더 격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사고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정박 중이던 운영 화물선 나무호에서 폭발음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선박에서도 들릴 만큼 큰 폭발음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외부 공격인지 내부 화재인지 또는 다른 충격파 때문인지는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외부 요인이라면 선체에 파공이 있거나 침수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보고받은 내용으로는 파공도 없고 침수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무호는 당시 항해 중이 아니라 앵커를 내리고 정박 중인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과 충돌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선박이 단독 행동을 결정했다가 공격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피격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원인을 파악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도 군 개입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선체 조사와 항해 기록, 현장 증언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선박 정보상 폭발 직전 나무호의 속력이 0노트, 즉 정박 상태였다는 점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실제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단독 행동 중 피격이라는 표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해상 사고로만 볼 수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에너지 물류의 핵심 통로입니다. 한국 경제도 중동 에너지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원인이 무엇이든 정부는 해상 안전과 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의힘 이용전 의원은 하남갑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정부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출마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정치적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점 둘째, 민주당은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를 다시 선택했습니다. 사상 첫 원내대표 연임이라는 점에서 안정성을 택한 것으로 보이지만 후반기 원 구성과 특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셋째, 호르무즈 해협 나무호 사고는 아직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노조 측 설명, 정부의 신중한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섣부른 단정은 위험합니다. 정치는 결국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습니다. 사과가 진짜 책임으로 이어질지, 공천이 지역 민심을 움직일지, 외교안보 위기에서 정부가 얼마나 침착하게 대응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를 앞둔 정치인의 공개 사과, 진정성 있는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거 전략의 일부라고 보십니까?